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직접 간 것은 아니지만 또 서울대 리모트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UCLA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조교수로 지금 있고, 제 백그라운드는 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학위를 다 받았고, 그래서 일하는 분야도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 그래서 이런 분야들로 이제 주로 연구를 하다가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미디어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터랙션 하는가를 연구하는 방법들을 새로운 방법들을 써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나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지금 하는 게 좀 다양한데 이걸 지금 설명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굉장히 뭔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새는 그 코비드 때문에 좀 랩이 셧다운 돼가지고 약간 좀 정체 상태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것도 있고 좀 소셜 사이언티픽한 주제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AI 윤리, ethical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소셜 사이언스와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접점 과 관련된 주제이고, 그래서 그 주제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포럼이 주로 대학원생 분들이 오시는지 아니면 이제 교수님 분들이 오시는지 정확히를 제가 잘 몰랐어서, 근데 뭐 어쨌든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언론, 정보학 이제 그런 쪽 분들 대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학원생 그다음에 박사후 과정 연구원 교수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네. 다 계시는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연구하는 실제 내용, 디테일이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많아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깊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좋긴 한데 좀 더 전반적으로 그리고 좀 폭넓게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쓰면은 좋을까.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고 저도 뭐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한다기보다는 좀 의견을 뭐 자유롭게 주고받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 그 컴퓨터 사이언스와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티, 그리고 리서처, 스튜던트, 인더스트리, 뭐그 좀 컬처럴 차이점, 그러니까 문화적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차이점, 시각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주제를 좀 잠깐 뭐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 얘기를 이제 왜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융합 그리고 뭐 통섭 이제 이런 컴퓨테이션 소셜 사이언스 이런 주제들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새로운 기회들이 이제 있고 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스콜러들 그다음에 새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알면은 참고가 될 만한 아니면은 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렸던 AI 윤리,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어스, 이제 흔히 이제 편향, 한국에서 이제 편향, 한국말로 편향이라고 부르는 AI 편향, 그 실제로 어떻게 밝히고 그 영향이 무엇인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주로
제 PhD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하던 일들은 이제 컴퓨터 비전 이라는 분야인데 그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하여튼 저의 리서치의 오버all 골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의 이제 미닝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미닝을 알아내는 인데 이제 주로 이제 저는 비주얼 메시지를 사용하고요. 비주얼 아니면 멀티 모더, 그러니까 뭐 비디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진 주로 이런 아니면 뭐 카툰, 그러니까 뭐 뭔가 됐든 간에 하여튼 논 버벌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히든 미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동으로 컴퓨테이셔널 메서드로 인퍼를 하고 싶다. 이게 저의 리서치의 롱텀 골이고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령 이런 만화나 어떤 포스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그 안에 쓰여진 뭐 심볼, 그다음에 뭐 cultural, 그다음에 뭐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야 그 안에 이제 숨겨진 그 스피커의 인텐트를 이해를 하는 건데 현재 뭐 머신러닝, AI 이런 현재 트렌드나 현재 포커스는 사실 이런 것과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좀 멀고 대신 이제 뭘 하느냐 주어진 메시지에서 그 표면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표면적인 현상들을 알아내는데 이제 초점이 두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자율주행 차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카메라를 달고 그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거를 확인하는 게 일단 급선무니까 그래야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말고 하니까 이제 사람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제 이 문제에 주로 초점이 되어 있고 그런데 가령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디어에서 쓰여지는 사진, 영상들에서 어떤 사람의 의미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이 뭐 정치인일 수도 있고 어떤 소셜 무브먼트의 심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어젠다를 푸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뭐 가령 어린아이 아니면 뭐 여성 뭐 비주류 뭐 되게 이런 식의 상징 그 숨겨진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저의 리서치의 롱텀 골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그리고 AI 툴들, 그러니까 표면적인 현상을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툴들을 보다 말하자면 좀 더 인간이 커뮤니케이트하는 레벨로 도달하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커뮤니케이트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은 표면적인 메시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 그리고 상호 간의 합의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AI와 이런 머신러닝들이 인간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인 저희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로 이 비주얼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필드에 이제 퍼블리시, 그러니까 IC의 이런 학회를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그쪽 학자들과 이제 교류를 시작하게 된 필드가 말하자면 이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이런 서브 필드인데요. 뭐 아시겠지만은 그좀 커뮤니케이션에도 이제 디비전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은 보면은 좀 전통적으로 좀 퀄리테이티브한 리서치가 좀 주로 많이 있고 그래서 그 흐름을 이제 좀 보면은 근데 물론 이제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그 디비전은 뭐 그 흐름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반적으로 이제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아니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다 데이터가 많고 이제 뭘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흐름이 무엇인가 처음에 이제 그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제가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되었을 때나 아니면 이제 주로 이런 소셜 사이언스 그리고 휴머니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뭐 몇 개, n이 뭐 3개, 4개
이제 페이퍼가 이제 그 몇 개 되는 샘플에 초점을 두고 이제 쓰여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가령 이제 최근 10년, 20년 사이의 트렌드는 뭐였냐면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고, 그래서 이게 리서처가 일일이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이제 깊게 파악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더 통계적이고 퀀티테이티브한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패턴을 읽어내는 것, 그게 이제 퀀티테이티브한 리서치, 그리고 이제 뭐 스케일러블한 코딩 메소드를 써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어떤 부분 트렌드였고. 근데 앞으로 이제 컴퓨테이셔널 리서치를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데이터의 양이 사실 이제 unlimited된 어마운트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가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이미 연구자들이 퀀티테이티브한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데이터가 기존에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아니라 뭐 수조 개,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냥 컴퓨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 뭐 데이터가 더 많이 있으니까 뭐 통계적으로 또 reliability가 이제 높아진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렇게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컴퓨테이셔널 인프라스트럭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리서치 퀘션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콜라보레이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필드를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와서 논문을 퍼블리시 한다든지 기존에 하던 연구를 뭐 이어서 아니면 새로 그들의 방식대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 제가 이 분야에 일을 하면서 좀 전통적인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제 결국 핵심적인 질문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를 써야 되는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뭐 서베이도 있고 뭐 매뉴얼 코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를 굳이 써가지고 그 새로 알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티오리와의 그 관련은 무엇인가? 근데 너가 이런 결과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티오리가 뭔가? theoretical account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그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고, 그러니까 이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존 트래디셔널 리서치를 여전히 하는데 새로운 방법 으로 이런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본다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맞고, 하지만은 그 또 정반대 시각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제가 보는 방식은 사실은 이런 질문을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제 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뭐 전 국민의 데이터가 다 있다. 아니면 어떤 뭐 소셜 미디어에서 모든 유저의 뭐 모든 로그 데이터가 액티비티 로그 데이터가 다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에 모든 유저에 대한 패턴을 이제 다 인식을 할 수가 있다. 만약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티오리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데이터로 설명이 되고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걸 다 아는 거잖아요. 각 사람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는 티오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규칙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근데 일반적인 규칙들이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그 사례에 초점을 두다 보면 이제 너무나 이제 베리언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그런 모델이나 티오리의 어떤 그
특정 모델이나 특정 티어리가 주어지는 그 바운더리에 그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또 그게 아니면 이제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리서치 메소드가 있으면은 또 새로운 티어리가 더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은 결국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떤 리서치 팀들을 뭐 펄스로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무슨 계획한다고 된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제 이런 경향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본 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주제가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그 필드인데 컴퓨터 비전이라는 게 뭐 요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죠. 얼굴 인식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할 때 이제 앞에 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요새는 뭐 사진 찍어서 뭐 더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림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게 다 이제 컴퓨터 비전의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종류인데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필드가 제가 이제 컴퓨터 비전을 이제 연구를 하고 실제로 뭐 일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 역사가 이 필드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긴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인식을 필드와 이 프로블럼의 인식을 하게 된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이때에도 이제 논문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하던 연구는 뭐냐면은 그 이제 컴퓨터 비전이니까 컴퓨터를 써서 이제 뭐 비전을 연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주로 초점이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이제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어떻게 이제 주어진 그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처리를 해서 그 정보를 인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얼굴 아니면은 이런 뭐 3차원 입체 형상 이런 사진이 있을 때 결국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른 면을 찾아내고 엣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 씬을 정보를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사람인지 아니면 뭐 자동차인지 이제 이런 것을 알아내는 이제 그런 식의 연구가 주로 이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퀄리테이티브한 컴퓨터 비전 리서치, 컴퓨터 비전 필드의 시작이 굉장히 약간 퀄리테이티브한 그런 시작이었고, 이게 한 2010년, 2008년 이 정도에 나온 어떤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컴퓨터 비전의 아주 초창기였고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그 필드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좀 더 퀀티테이티브한 메저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도 시스템 만들고 너도 시스템, 나도 얼굴 인식하고 너도 얼굴 인식하고 이제 뭐 아주 뭐 수백 명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누구께 제일 좋은가. 그걸 이제 어떻게 알까. 그래서 이제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정확도. 그래서 이제 그 정확도를 이제 리포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공통된 데이터셋에 모델을 테스트해서 나는 70% 나왔는데 너는 60% 나왔네. 내가 이겼네. 그럼 너는 이제 끝. 이런 식의 컴피티션을 하는 그 구조로 필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그래서 이제 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사람 찾고 뭐 자전거 찾고 이런 건데, 그래도 뭐 여전히 보시면은 이 뭐 대충 뭐 아시겠죠? 여기 뭐 사람 얼굴 있고 뭐 팔다리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서처들이 뭔가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람이 뭐 사람을 사진에서 찾고 싶다 그러면은 뭐 사람이 얼굴 있고 팔다리 있고 사람과 팔다리를 찾으려면은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써서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그 모델에. 그거를 어떤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해서 나의 정확도가 몇 %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이제 말하자면 한 10년 전 정도.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제가 그러니까 박사 공부를 할 때쯤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트렌드가 많이 있었고,
이 논문은 그러니까 5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residual net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중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거의 제일 유명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사이트 5만 6만 번 되고 이제 그런 논문인데 이 논문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컴퓨터 비전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레코니션, 그러니까 사진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이제 이런 하는 내용인데 이 논문이 재밌는 이유는 이 논문에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기 지금 좀 보이는 건 사진이 아니라 이게 그래프입니다. 차트, accuracy, 정확도가 몇 퍼센트, 이게 이렇게 했을 때 70%, 이렇게 했을 때 60% 이거지. 여기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진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컴퓨터 비전을 연구를 하는데 사진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사람을 찾고 자동차를 찾고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걸 개발하는데 사진을 안 봐도 된다. 왜? 데이터가 있고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이제 툴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신러닝, 그러니까 통계 문제지 컴퓨터 비전 프로블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필드가 굉장히 크고 그 절대 다수 그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일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이럴 때랑은 사실 굉장히 그 어프로치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이랑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모델, 클래시파이어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가령 개발을 했는데 정확도가 안 나온다.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 한 9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한 50%밖에 안 나온다. 그럼 저는 물어보죠. 왜 안 나오니? 그럼 이제 학생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더 모아야 될 것 같아. 이제 물어보죠.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냐? 이제 근거는 딱히 없지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머신러닝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사진을 실제 열어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은 더 잘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과정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보다는 그냥 그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진을 실제로 보고 내가 사람을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 사람이 들어있는 사진을 많이 보고 그래서 이런 피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셜 사이언티스트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사진을 안 보고 사진은 그러니까 수백만 장이 이미 저기 있는 거예요. 그냥 저기 컴퓨터 안에. 근데 그거는 볼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차트로 이해를 하는 거죠. 뭘 해봤는데 80%가 나오다. 뭘 해봤는데 60%가 나오더라. 80% 했던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이 현상이 뭐냐면은 약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영화 안 보고 영화평 쓰는 책 안 보고 책 리뷰 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데이터로 해결하는 영화 안 보고 영화평 쓸 수 있죠. 왜냐면은 인터넷 영화평이 많으니까 대충 보고 80% 사람이 좋아했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가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거 보고 나는 이렇게 생겨 나는 저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서브젝티브 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좀 저도 이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5년 이렇게 한 정도 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어불성설인 거죠. 아니 이 이미지 처리를 하고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진을 안 보고 일을 하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이제 할 때는 보통 이제 모니터를 이제 2대를 쓰는 거죠. 저희는 하나는 코드, 그러니까 하나는 사진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서 해보고 이렇게 바꿨을 때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인식하는 사람들은 거기 얼굴만 잔뜩 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좀 음란한 선정적인 내용들 이렇게 필터링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개발할지 내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니까 데이터에서 그거를 사람이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알고리즘이 하는 거죠. 알고리즘이 다 알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서 합니다.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고 그래서 이 현상이 뭐 그 기존에 좀 트래디셔널한 리서치를 컴퓨터 비전에서 오래 하시던 그 분들은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컴퓨터 비전이 아닌데, 이거는 완전 다른 건데, 내가 알던 컴퓨터 비전이 아닌데, 근데 이게 뭐 누가 거부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트렌드가 그렇게 가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뭐 인공지능 전문가가 이제 엄청 많이 이제 늘어났죠. 한국에도 제 생각에 한 수백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부분에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 안 열어보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뭐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그냥 트렌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 트렌드가 이렇게 팍팍 바뀌는데 이렇게 레디컬한 체인지가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의 특성이에요. 이게 다른 필드는 사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소셜 사이언스에서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가 막 이렇게 붐이 되면은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데이터만 가지고 뭐 갑자기 그렇게 어느 날 되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뭐 어느 정도 경향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홀 필드가 그렇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러지는 않은데 그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특징이다. 그 특징이 뭐냐? 컴퓨터 사이언스 특징은 이제 이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장님과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은 자기가 보는 것만 알고 전체를 못 보는 이제 그게 이제 장님 코끼리.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제 흔히 얘기할 때는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많이 사용되죠. 근데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내가 할 것만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철학적 그리고 그 아주 근본적인 마인드셋이 뭐냐면은 이 abstraction, 이제 추상화. 그 추상화가 그게 뭐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디테일 생략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무시. 네. 디테일은 몰라. 디테일은 몰라도 됩니다. 컨텍스트, 그 디펜던시 생략. 그러니까 뭐 몰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것만 하고 나는 내 할 거 하고 너는 너 할 거 하자. 그래서 각자 할 거 해오고 어떻게는 신경 쓰지 마. 나도 너 어떻게 신경 안 써. 너 어느 날 만나가지고 그냥 합치면 된다.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 만든다. 뭐 소프트웨어, 뭐 OS, 뭐 하여튼 뭐가 됐든 뭐 아이튠즈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뭐 카카오톡 이런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파트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머신러닝도 있고 뭐 인터페이스 뭐 시큐리티 이런 게 잔뜩 있는데 가령 내가 거기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뭐 가령 뭐 은행에 쓰인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무슨 뭐 학교에 쓰인다. 그럼 거기에 맞는 또 시스템이 또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컨텍스트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따로 만들면은 뭐 사실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는. 왜냐?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야. 내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 나는 내 할 것만 하는 나는 데이터베이스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스펙이 뭐냐? 그럼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종류의 처리를 한다. 그걸 어떻게 하고 어떤 종류의 태스크에 옵티마이즈가 돼 있고 이제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 그걸 신경 쓰면은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제한적인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는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일단 모든 태스크가 있으면 쪼개가지고 하나씩 하는 겁니다. 어떤 전체적인 컨텍스트나 디펜던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물론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뭐 전반적인 어떤 경향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100%뭐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고 이제 개발할 때는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분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것만, 넌 네가 할 것만. 그래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를 하는데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소셜 사이언스 아니면 휴머니티 그리고 이제 뭐 엔지니어링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리서치를 한다,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티어리, 그다음 예전에 있던 페이퍼들 그리고 이제 뭐 연구들을 이제 차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연구를 이제 하고 이제 페이퍼를 써도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뭐 새로운 연구가 예전에 있던 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연구를 뭐 같은 파인딩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파인딩이 나오는지 결국 이제 그런 컨텍스트가 있어야 그 어디언스들이 이해를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페이퍼를 쓰는 방식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요새 이제 이런 분야의 논문들은 그 레퍼런스의 한 90% 이상이 거의 최근 1, 2년 사이에 다 퍼블리시된 논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이게 있으면은 1, 2, 3, 4, 5를 알고 6을 하는 게 아니라 1, 2, 3, 4는 몰라. 그냥 5만 알아요. 그러고 나서 6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알면 당연히 좋죠. 좋기는. 왜냐면은 뭐 예전에 뭘 했는지를 알고 옛날에 다 삽질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삽질을 했는지를 알아야 사실 좋은데 그거를 몰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인더스트리나 아카데미아에서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왜냐? 그걸 다 알고 다 공부하고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당장 쓸 사람들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몰라도 간단히 쓸 수 있게끔 툴을 만들고 이 리서치를 하는 게 또 이제 그 이런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게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한 그 벌써 한 30분 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의 핵심은 결국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특히 이제 오랫동안 하다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시작하는 이제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아니고 이제 뭐 가령 뭐 교수나 뭐 기업들도 오랫동안 이제 다른 주제를 했다가 이제 요새는 인공지능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이걸로 막 넘어오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기존의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이 뭐 불성실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할 때는 그것 자체가 컴퓨터 사이언스들은 원래 접근 방식이 그래요.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만 알고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가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AI 윤리랑 그게 뭔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뭐 타이트하게 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런 AI 윤리, 에티컬 이슈들이 사실은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의 컬처와도 관련이 없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컬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 바이어스 그리고 이제 AI의 뭐 윤리 이런 이슈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뭐 미디어의 편향, 가령 예를 들자면 뭐 페이크 뉴스,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게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핫한 토픽이 됐지만은 미디어 스터디에서 가짜 뉴스라는 건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 얘기는 그거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시던 거고, 근데 대신 이제 새로운 이름이 나타난 거죠. 뭐 페이크 뉴스. 그래서 AI의 바이어스도 사실은 AI의 바이어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테크놀로지의 바이어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어스가 결국 이제 미디어 바이어스 그리고 우리 사회 인간의 바이어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동그라미 3개 그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같이 연구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지, 하나만 똑 떨어놓고 하면은 할 수가 없다. 굉장히 당연한 주장인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컴퓨터 사이언스 문화 자체는 이렇게 연결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각계격파. 미디어 바이어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거는 저기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이 하실 거고,
소셜 바이어스는 이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럼 이제 AI 바이어스가 이제 따로 남는 거. 근데 따로 남으면은 사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은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건데 딱 떨어뜨려 놓고 난 이거만 해. 라고 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 흐름을 모르고 컨텍스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AI의 시스템에 바이어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근데 뭐 남 얘기를 할 건 별로 없고 다 그렇게 해왔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사실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AI,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바이어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뭐 남성, 여성 이게 바이어스냐, 뭐 백인, 흑인 이거냐, 아니면은 뭐 고소득, 저소득, 아니면은 뭐 뭐냐, 어떻게 그 그룹을 정의를 하고 뭐 어떻게 매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바이어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제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AI 연구를 중단하라. 이렇게 좀 과격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어떤 사회의 합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AI의 핵심적인 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하는 건데 데이터를 모아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끝나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또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사실 아니고 왜냐하면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AI 모델 그리고 시스템 개발 연구 모든 게 이제 다 소프트웨어로 되는데 다 온라인에 다 있잖아요. 코드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법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어떤 사회적인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는데 무슨 규제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뭐 그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떤 식의 규제가 필요한가?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많이 해야 하고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웨스턴 컬처에서는 많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문화적인 차이점도 결국은 이런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데 결국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게 테크놀로지의 문제만은 아니고 결국 이제 모든 게 이제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그 AI의 그런 편향 그리고 뭐 에티컬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범죄자, 그러니까 기소자들을 그를 프로파일링 하는데 결국 이제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자에 대해서 그 미래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 이걸 사용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보니까 이 뭐 저기 그 시스템이 뭐 흑인한테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바이어스 돼서 뭐 더 위험하게 프레딕션을 하더라. 뭐 이런 종류의 리포트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서는 이게 뭐 굉장히 핫한 이슈였죠. 뭐 이러다 뭐 이거는 뭐 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뭐 더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바이어스도 그렇고 개인 정보, 개인 대화 유출, 프라이버시,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것들이 저기 같이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아주 좋은 예제, 티칭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한국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뭐 저기 이 개인정보 유출 과정을 좀 보시면은 그 몇 년 전에 그 페이스북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그쪽 스캔들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테스트를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뭐 모아오고 데이터를 모아왔는데 대화 당사자,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공유를 허락한 당사자 말고 그 대화를 한 상대방의 정보를 가져온 게 문제가 된 거였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그 영상 인식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영상,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고 성별을 프레딕트하는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젠더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젠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이제 큰 회사에서 개발하는 이제 API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걸 왜 쓰냐? 그러면 이제 뭐 서베이도 하고 뭐 아니면은 이제 가령 이제 미디어 뭐 이런 데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사진을 분석해서 뭐 유저가 원하는 뭐 사진을 이제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을 분석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 페이퍼가 찾아낸 건 뭐냐면은 이 API들이 백인들 사진에는 작동을 아주 잘하고 근데 이제 피부색이 어두운 그러니까 저기 흑인 그 아프리칸의 얼굴에 대해서는 작동을 잘 안 하더라. 를 알아낸 그냥 리포트를 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왜 그러냐? 뭐 아마 그 트레인 할 때 데이터를 뭐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사용한 절대량이 비교적 작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찾아낸 페이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건 저희가 이제 서베이를 좀 한 건데 저희 랩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여러 종류의 데이터셋들이 있어요. 이런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개발하시는 근데 뭐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뭐 백인이 보통 주류이고 그런 데이터셋에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셋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오는데 결국 이제 서구권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구권을 타겟으로 또 많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뽑아서 랜덤 샘플을 뽑아 놓으면은 이제 결국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돼 있고요. 근데 그런 이제 비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셋은 이제 뭐 IMDb,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뭐 배우, 액터, 액트리스 이제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얼굴 사진들을 뽑아서 만들어낸 데이터셋인데 여기서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은 리서치를 찾아낸 거는 보니까 여배우들이 거기 그 리스트에 있는데 이제 여배우들이 남자 배우들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겠죠. 뭐 그 여배우가 남자보다 커리어가 뭐 짧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할 수 있는 커리어 아니면은 뭐 뽑을 때 뽑는다는 게 하여튼 뭐 참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젊은 여성을 많이 선호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 IMDb나 이제 이런 데서 있는 이제 바이어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미디어 바이어스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가령 이제 뭐 얼굴 인식 그리고 이제 성별 인식, 이제 나이 인식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모델이 젊은 여자 사진을 보면은 여자네. 근데 나이가 든 여자의 사진을 보면은 남자 같은데? 왜냐? 그 데이터셋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왜냐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거의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주름이 많고 흰머리네. 저거는 남자. 마스큘린 큐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럼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파운데이션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이미지 레코멘데이션에 쓸 수도 있고, 넷플릭스 무비 레코멘데이션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 매칭에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만들어요. 예, 광고를 레코멘데이션 할 때 요새는 다 그 자동으로 다 하잖아요. 퍼스널라이제이션, 소셜 미디어 온라인 광고 하는데 우리는 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모든 광고에 남자 50% 여자 50% 보여줘 규제를 했어요. 이제 자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여줬다. 근데 보니까 남자는 뭐 전 연령의 배우들이 다 나오는데 여자는 젊은 여자만 나온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더 문제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게 왜냐면은 보니까 남자 여자 비율이 1대1인데 그러니까
괜찮은 거잖아. 우리 살기 좋은 세상이네. 그리고 넘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다. 블랙박스 모델.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시스템. 나는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받아오는데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90년대에 그 젠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를 가령 연구하시던 분들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리서처가 보고 뭐 가령 뭐 남자는 뭐 이렇게 생겼고 여자는 뭐 머리가 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피처를 개발을 해서 이제 뭐 그나마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게 블랙박스 이게 사진도 안 보고 그냥 뭐 모델은 너무 커서 뭐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정확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그리게이트된 정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셋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셋에서 100%라고 안심을 하고 내보냈는데 그 데이터셋이 잘못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이 블랙박스고 사실 근데 그 프로세스 자체가 블랙박스다. 왜냐하면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앱스트랙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펑션이 있으면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밸리데이트 했고 그런 거를 신경 쓰면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경쟁에서 이길 수 근데 경쟁 이런 측면을 떠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거 자체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좀 근본이다. 앱스트랙션. 우리는 안에 있는 거 신경 쓰잖아. 있으면 갖다 쓴다. 내가 이거 만드는 사람이면은 어떤 인풋이 오는지, 어떤 아웃풋이 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지금 이거 만드는 사람이면은 이 아웃풋이 가령 그 젠더 클래시피케이션을 해가지고 아웃풋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일이다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했지만은 이게 똑같은 이게 텍스트 그러니까 NLP 자연어 처리 쪽에서도 이제 똑같은 이슈들이 많이 있어. 근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뭐 광고 매칭을 할 때 뭐 여학생들한테는 뭐 특정 종류의 광고를 더 보여주고 남학생들한테는 뭐 공대 쪽을 보여주고 이런 식의 영향이 결국 최종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최종적인 영향이 오기 전에 그 거치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모아오고 이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이제 검증하고 이제 그런 단계에서 최종 골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의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리뷰를 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이디어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젠더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거의 전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아내려면은 처음에 얼굴을 찾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려면 일단 얼굴을 찾아야 되잖아요. 얼굴이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얼굴을 찾습니다. 이게 디텍션이고 얼라인먼트는 뭐냐면은 이제 얼굴이 뭐 이럴 수도 있고 막 이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딱 표준화된 각도로 바꾸는 이게 돌아갔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얼라인을 하는 거예요. 얼라인. 근데 이걸 되게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3D로 얼라인 할 수도 있고 이게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다 따로따로 만들어요. 디텍션, 얼라이먼트, 클래시피케이션. 뭐 통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따로따로 보통. 따로따로 하고 데이터셋도 따로따로 만들고 검증도 따로따로 하고 그래서 다 각자 해보면은 되게 잘 돼요. 각자 해보면 되게 잘 되는데 합쳐보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은 뭐 이런 식입니다. 디텍션을 요새는 디텍션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 얼굴을 찾는 것. 그게 옛날에 그러니까 좀 힘들었는데 요새는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되게 일부만 보여도 잘 돼. 막 가리고 막 이래도 되게 잘 찾아. 요새 뭐 마스크 쓰고 저희 랩 중에 이제 코비드 그거 마스크 쓰고 이제 그런 것도 좀 프로젝트 하는데 되게 잘 찾아. 상관이 없어. 마스크를 썼는지 뭐 했는지. 근데 이 클래시피케이션, 젠더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는 이게 사람들이 뭐 10년 전, 20년 전에 하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쓰던 데이터셋들은 그 되게 쉬운 얼굴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고 있고 가린 것도 없고 뭐 아주 표준한 그리고 다 백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디텍션은 이제 막 어려운 것들을 막 찾아내는데 이 클래시파이어는 그 어려운 데이터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non-white case, 그러니까 뭐 주류가 아닌 거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생기는. 근데 이거를 모른다. 왜 모르냐? 왜냐면은 테스트를 하는데 내가 만든 것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닛 테스트. 내가 만든 펑션만 테스트한다. 왜냐면 그게 내가 만든 거예요. 네가 만든 건 네가 테스트하고 내가 만든 건 내가 테스트하는. 내가 만든 게 기코에 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몰라. 그거는 뭐 굳이 그거는 이제 그걸 할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할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는 사실 미국 기업에서는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사실 아직 많이 모자란 그것이 있죠. 그래서 사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니요, 훨씬 더 선생님. 시간을. 예, 네. 아니 시간을 조금 더 쓰셔도 괜찮으니까 저는 좀 아, 구체적인 그럴까요? 연구 네. 사례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AI 바이스 전반적인 어떤 배경이고 저희 랩에서 이제 하는 것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는 미디어 바이어스를 그러니까 비주얼 데이터를 써서 이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똑같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페이퍼는 저희가 했던 거는 미국에서 리버럴들과 컨저버티브들이 어떤 사진을 올리고 페이스북에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보터들이 그리고 가령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폴리티컬 아이디올로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저희가 피처를 정한 것은 아니고 그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뭐 가령 이제 저기 미국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가령 LGBT, 뭐 여성, 인권 이런 종류의 이제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리퍼블칸 같은 경우에는 뭐 군인, 군대, 총 쏘고 뭐 이제 뭐 미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있다는 게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이걸 정리해서 본 게 아니라 순전히 데이터 드리븐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그냥 사진을 그냥 나눠서 보면은 이제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나오고 저희가 이제 비슷한 거를 젠더에 관련해서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과 남성 정치인이 이제 어떤 사진을 올리는가. 그러면은 뭐 다양한데 뭐 가령 이제 얘기하자면 여성 정치인은 뭐 가정적인 거, 프로페셔널한 것이 아니라 뭐 요리하고 애 보고 이제 이런 것들. 남자 정치인들은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가령 이제 연설하고 막 수천 명 이렇게 지지자 모여 있고 이제 웅장하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게 그 서포터들이 원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남성 정치인과 여성 정치인한테.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그러니까 masculine 피처는 이게 좀 이렇게 뭐 강인하고 컴피턴트하고 여성 정치인에게는 뭐 좀 뭐 따뜻하고 trustworthy하고 이제 이런 트레이트를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에 맞춰줘야 표를 많이 얻는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파인딩인데 조금 더 봐야 돼요. 뭐 약간 이상한데, 근데 대체적으로 파인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리터처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희가 했던 거는 사진을 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내고자 했는데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일도 많이 하는데 이 디테일은 저희 페이퍼 읽어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써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모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미디어의 바이어스이고, 근데 그럼 AI 바이어스는 뭐냐? AI 바이어스는 그런 미디어의 바이어스, 뭐 온라인에서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결국 미디어의 바이어스가 똑같이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물론 AI 바이어스, AI 모델을 트레인할 때 그 바이어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미디어 바이어스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이 갖고 있는 바이어스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다. 저희가
실제로 그래서 뭘 했는가? 이 첫 번째는 데이터셋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더 밸런스된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게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었고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해봤더니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좀 더 뭐 다양한 샘플들이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제일 좋더라. 다른 것보다. 왜냐? 기술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백인만 있는 게 아니라 백인도 있고 뭐 이제 흑인도 있고 에이시안도 있고 여러 가지 인종을 골고루 세봤더니 잘 되더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셋을 저희가 하나 만들었고요. 또 다음 스터디에서는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AI 그리고 컴퓨터 비전 모델들의 바이어스를 실제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가령 이미지 하나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령 내 사진으로 해봤어요. 내 사진을 했는데 나한테 뭐 여자라고 한다. 너 바이어스 됐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난 하나인데. 그러니까 좀 더 시스테매틱한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있는 데이터를 쓰면 그러니까 이게 다 observational study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성 데이터, 여성 데이터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저희가 여기서 한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미지를 매니플레이트해서 좀 더 남자같이 만들고 좀 더 여자같이 만들고 해서 실제로 그 클래시파이어가 그 저희가 그 컨트롤한 젠더 큐에 센시티브한지 이제 그 정도를 메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테크니컬한 거는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 많이 있으니까 뭐 얼굴 바꾸고 뭐 이제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써가지고 이제 이런 리서치 툴로 쓴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뭐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뭐 아주 간단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래서 뭐냐면은 결과는 이제 저희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미지 레이블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그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제 애마존에서 이제 그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있으면은 사진을 받으면은 그 사진에 이제 뭐 무슨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사진을 있으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이 있으면은 여기 의사가 있네. 여기 병원인 것 같다. 뭐 이제 이 확률과 그런 컨셉을 보여주는데 이런 시스템이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고요. 결과는 뭐냐면은 뭐 예상하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백그라운드로 같은 옷을 입고 약간만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에는 의사로 인식을 하고 여자는 간호사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아주 살짝 바꿔서. 그러니까 똑같이 남자인데 수염만 조금 더 추가해요. 그러면 더 의사 같다. 근데 뭐 머리가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은 간호사 같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컴퓨터를 막 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하는 사진이에요. 그럼 남자다 그러면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네. 여자다 그러면 채팅하고 있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저희의 파인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파인딩의 새로운 건 뭐냐면은 저희는 이게 causal analysis예요.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왜냐하면 딴 걸 다 똑같이 두고 딱 그 젠더 키만 바꿨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좀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근데 실제로 그 큰 기업들, 구글, 애마존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 이런 처리를 이미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뭐 아마존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런 비난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작은 회사들 그리고 좀 리소스가 부족한 회사들은 아니면 개인, 학생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많고. 그래서 그 차이가 그럼 이제 뭐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구글에서 이미지 서치를 했을 때 이제 이런 키워드들로 뭐 닥터, 피지션, 서전 이런 키워드들로 서치를 했을 때 성별의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차이 나는 대로 와서 그 모델에
차이가 나는 거고 모델의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고 그 모델의 바이어스가 생기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뭐 저희가 하진 않았지만 가령 이런 식인 거죠. 가령 이제 구글에서 웹 서치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좋은 의사 어디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의사 네, 미국에서는 사실 의사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한국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검색을 해요. 뭐 best doctor in town 그러면은 어떤 웹사이트가 뭐 의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데 근데 그 추천을 할 때 텍스트도 쓰고 이미지도 쓰고 다른 유저들이 얼마나 또 이거 다 쓰는데 결국 이제 그런 그런 시스템의 하나하나의 큐들마다 이런 종류의 바이어스들이 조금씩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상위에 나오는 검색 결과는 뭐 전부 남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백인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종류의 임팩트가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그냥 서치 리절트가 바이어스 돼서 그냥 그 클래시파이어는 그런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고 지금 이 페이퍼는 이거는 저희 랩에서 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 페이퍼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AI의 바이어스가 실제로 트레이닝 셋의 바이어스보다 더 클 수가 있다. 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령 원래 성비가 뭐 4대 1이었는데 트레이닝을 해보고 나니까 모델이 이제 잘못된 인과관계를 유추하는 거죠. 남자는 의사인 것 같아. 그러면은 4대 1이 아니라 뭐 9대 1, 100대 1 이렇게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앰플리파이 된다. 그럼 이거는 미디어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모델의 책임, 모델을 만든 사람 책임.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누구의 책임인 거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당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들도 이제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종류의 이제 바이어스, 그러니까 좀 사이콜로지컬한, 그러니까 커그니티브, 그러니까 perception, 그다음에 cognitive bias, 그러니까 사이콜로지, 폴리티컬 사이콜로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얘기하는 종류의 바이어스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그냥 기존의 인터넷 데이터를 갖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레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애노테이션을 실제로 만들기 때문에 그 애노테이션을 누가 하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바이어스를 갖고 있느냐, 근데 그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보여주고자 한 거는 그 똑같은 사진이 와도, 그러니까 똑같은 표정을 지어도 남자는 화나 보이고 여자는 행복해 보인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데 이건 젠더 뉴트럴한 사람, 그러니까 뭐 3D 모델일 수도 있고 뭐 완전 애매모호해. 이게 남자는 여자인지 모르겠어. 막 딱 정확히 평균 얼굴이다 가령 남자랑 여자랑. 근데 표정을 바꿔요. 표정을 웃는 얼굴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자 같네. 근데 막 찡그린다. 그러면 남자 같네. 이제 그게 뭐냐면 그거는 우리의 perception bias인 거죠. 그게 뭐 유전적으로 있는지 아니면은 학습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있으면은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바이어스된 데이터에서 another layer, 그러니까 또 다른 한 계층의 바이어스가 이제 또 생기는 거죠 거기서. 왜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노테이션을 하고 인터프릿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사이콜로지컬한 이제 그런 팩트들이 뭐 어떤 것들은 뭐 바이올로지컬한 걸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소셜리 acquired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cultural difference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바이어스인데 결국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럼 여자가 뭐 더 행복해 보인다 보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이슈가 될 수 있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요새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그 자동 면접 비디오 찍어서 이제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위험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거기 이제 뭐 다 똑같이 바이어스도 있을 수 있고 뭐 개인 정보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이슈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도 결국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네, 좀 마지막에는 좀
좀 서둘러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뭐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머지 얘기는 다 테크니컬한 얘기라서 어차피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AI 바이어스라는 것이 그게 무슨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 미디어 바이어스 그리고 뭐 인간이 갖고 있는 perceptual bias 이런 것들과 함께 작용을 하는 거고, 결국 이제 이 연구를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 가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연구들, 그래서 뭐 가령 뭐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political science, psychology에서 사실 많은 연구들이 이미 있었고, 이런 젠더나 레이스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많이 있었고, 요새 뭐 인포메이션 스터디에서도 이제 그런 종류, 뭐 서치 엔진 알고리즘 바이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아카데미 바이어스는 결국 디시플린 별로 따로 하는 그런 바이어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그런 협력이 쉽지 않고, 또 인더스트리의 측면에서는 그런 건 어떠냐? 그쪽은 약간 일단 시스템 만들고 프로덕트를 만들고 시장에 내놓고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자발적으로 우리가 뭐 검증을 더하고 출시를 뭐 2년 3년 늦춰가면서 뭐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아닙니다. 거기서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뭔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인더스트리, 아카데미아,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소셜 사이언스 모든 그런 분야에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 개선, 우리가 무슨 성차별하면 안 된다,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바탕이 있어야 사실은 이런 디스코스를 하는 거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으면은 사실은 뭐 아무도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종류의 무슨 프라이버시 그리고 바이어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한 이런 뭐 논의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시위도 있고 뭐 실제로 뭐 시위 뭐 우리 경찰이 뭐 이게 진압하는 과정에 이제 뭐 사상자도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고 또 그리고 좀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사회이고 이제 그런 바탕에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가령 그런 여건이 없는 곳에서라면은 이런 주제를 굳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네. 내가 그냥 해서 정확도를 높이면 그만인데 왜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또 사회적인 전제 조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이런저런 너무 많은 얘기를 중구난방을 한 것 같은데 도움이 뭐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